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이하영입니다. 자, 바로 우리 3월 고2 주요 문항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부터 볼게요. 지금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이고 함수 fx의 최대값이 2가 되도록 하는 상수 k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럼 지금 유리함수이고 fx는 우리가 유리함수를 그릴 때 일단 점근선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지금 쟤는 x-4분의 4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4x 마십육인 거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k 이렇게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하트 분해하니까 얘는 이렇게 먼저 쓸게. 그럼 x-4분의 16 마이너스 k 그 다음 더하기 4가 돼요. 요게 fx야. 그러면 x는 4, y는 4가 점근선이죠.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를 4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자, 그럼 이게 점근선인데 우리는 그래프의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걔를 결정하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얘잖아. 그럼 지금 이 k의 부호를 모르죠. 그러니까 분자의 부호를 우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경우를 나눠줘야겠지. 첫 번째 16-k가 0보다 큰 경우, 두 번째 16-k가 0보다 작은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16-k가 0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조금 나누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얘는 이런 꼴인 거고 분자가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주어져 있는 제한된 범위가 지금 1부터 3까지예요. 그럼 1부터 3까지는 어디냐면 1부터 뭐 3까지 이런 식으로 되겠지. 0하고 4 사이에 그려져 있는 이 그래프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최대값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뭘 넣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지? 1을 넣었을 때죠. 1을 넣었을 때 제일 최대지. 1, 3 잘랐을 때 감소하는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그럼 1을 대입을 해보자. 그럼 원래 그래프에 뭐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1. f의 1 값이 결국은 2를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f1이 뭘 만족한다? 2를 만족하면 되는구나. x 대신에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그 다음 16 마이너스 k 플러스 4. 얘가 뭘 만족해요? 2를 만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뭘 만족하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16 마이너스 k 얘가 뭘 6 되면 되겠죠. 그럼 k는요 10이 되면 돼요. 자, 근데 범위가 어땠냐면 k 값이 16보다 작아야 됐었지. 그러면 k10 어때요? 저 범위 안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k10 나왔어. 자, 그러면 이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요거의 반대로 그려질 거야. 그러면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요 그래프 개형에서는 1부터 3까지에서 최대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1부터 3까지 잘랐을 때 3을 대입해야지 어때요? 더 큰 값이죠. 그러면 F3 값이 뭘 만족하는 거냐면 2를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16 마이너스 K 플러스 4가 뭘 만족한다? 2.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요, 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16 마이너스 k 값은 뭐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k 값은 뭐가 되면 되냐면 14가 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범위가 어때요? k가 16보다 커야 되는 건데 k가 14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16-k가 어떨 때? 0일 때인데 즉 k값이 16일 때인 거지. 그러면 분자가 0이 되잖아. 지금 0. 그럼 fx 이꼴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4.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지? 이런 그래프죠. 여기가 4인 거고. 이 값은 1부터 3까지에서 일정한 값을 갖죠. 4예요. 최대값이 2가 돼야 되는데 만족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3번 케이스는 아닌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답은 1번 케이스에서 나왔던 거고요. K값은 10이 됩니다. 그럼 몇 번? 1번인가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6번 볼게. 어느 청소년 센터에서는 서로 다른 체육 동아리랑 서로 다른 음악 동아리를 운영한대요. 그래서 두 청소년 A, B가 5개의 동아리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찾아야 돼. 그래서 가족권부터 볼게요. 가족권 보니까 A와 B는 지금 A, B라는 거는 청소년,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포함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해야 된대요. 나 조건은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의 개수는 적어도 1이다.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네, 그치? 자, 일단은 가족권부터 볼게. 그래서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는 A, 청소년 A, 그러니까 A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학생이 이제 가족권을 만족시키도록 동아리를 선택하는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죠? 총 5개의 동아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5개의 총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OC2인 거니까 뭐가 되죠? 10이 돼요. 근데 가족권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권은 우리가 여사권으로 생각을 해주면 뭘 빼면 되냐면 전체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동아리를 선택하는데 1개 이상의 체육 동아리와 1개 이상의 음악 동아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3개 선택하는데 이 경우를 그럼 만족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면은 체육은 3개 있고 음악은 2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체육만 3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치? 왜냐면 적어도 하나는 각각 선택을 해주면서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거의 여사건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누구만 체육 동아리만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결국 가족권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OC3 10이고 체육 동아리만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죠? 3개. 에서 3개 선택하는 거예요. 맞죠? 체육 동아리 3개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가지. 그러면 10 빼기 1 몇 가지? 9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A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A가 가족권을 만족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B도 똑같이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니까 총 9 곱하기 9 해서 몇? 81가지가 일단 가족권을 만족할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럼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건데 나 조건도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 개수는 적어도 하나인 거니까 빵개다. 요거를 빼주면 적어도 1개다가 만족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는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는 동아리의 개수가 0개다라는 말은 결국 둘 다 A하고 B가 선택하는 그 동아리가 같다라는 의미인 거죠. 빵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A는 선택하는 거. 근데 A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몇 개 있냐면 5개의 동아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고 이 선택한 거에서 같다라는 거는 또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거는 3C3인 거죠. 이걸 빼주는 거지. 그럼 이건 몇 가지가 되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지.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81가지에서 우리는 요거를 빼주면 결국 나 조건까지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81 빼기 9. 그럼 얘는 뭐가 되죠? 7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17번 볼게요. 2차 함수가 있고 실수 K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라고 한다. 그래서 저 식을 지금 만족시키는 모든 K 값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6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fx가 주어져 있고 f의 x-k라는 거는 x 대신에 x-k를 대입한 거잖아. 그럼 그걸 대입해 볼게 일단. 지금 보시면은 fx라는 애는 인수분해가 돼요. 5 곱하기 1로. 그래서 x-1, x-5. 이게 f의 x야. f의 x-k라는 거는 그럼 뭐냐면 x 자리에 x-k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둘의 지금 곱이 0. 그쵸? 방정식. 그래서 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야. 그럼 얘네들을 곱한 꼴인 거니까 x-1, x-5, x-k-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이거 이꼴 0을 만족시키는 x의 지금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라는 건 일단 x가 1 또는 x는 지금 뭐야? 5 또는 x는 k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또 뭐가 나와요? x는 k 플러스 5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그럼 결국은 얘는 있잖아. 1, 5는 확정된 거지. 그럼 여기에서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5가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5가 되면 그러니까 얘랑 같은 중복된 값이 나오면 개수는 최소 2개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하나만 같으면 3개가 되는 거고 얘가 다 다르면은 어떻게 돼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최소 2개부터 최대 4개까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2개가 나오는 경우 요게 2개가 나오려면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나오려면 x1하고 x5는 당연히 얘가 큰 거고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5하고 비교해도 k 플러스 5가 크다는 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2개가 된다는 거는 이 둘 중 하나는 1이 되고 하나는 뭐가 돼야 돼? 5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그때 k 값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k가 0이 돼야지 1, 5를 만족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3개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가 중복되는 건데 1로 중복되냐 또는 5로 중복되냐잖아. 그치?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x,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뭐거나 5거나 또는 k 플러스 5가 뭐가 되면 돼? 1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k 값이 뭐가 돼요 지금? 4 또는 k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되나요? 요렇게요. 그럼 이 말은 k가 4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4일 때에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4 대입하면은 얘는 5죠. 그리고 얘는 뭐 돼? 9 이런 식으로. 그럼 이때의 실근은 1하고 5하고 9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온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 다음은 최대 4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세 번째는 4개가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가. 그럴 때에는 이 값들이 다 어때야 되냐면 다 달라야 되는 거죠. 4개가 되려면. 그러면 k 플러스 1이 1도 되면 안 되고 k 플러스 1은 5도 되면 안 되고요. k 플러스 5는 누구도 1도 되면 안 되고 k 플러스 5는 누구도 되면 안 돼? 5도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k는 뭐가 되면 안 돼? 0도 되면 안 되고 k는 4도 되면 안 되고 k는 지금 얘는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고 이때도 k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요렇게 똑같이 두 번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지금 나눈 거고요. 지금 실근의 개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k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gk라는 애는 뭐라고 또 쓸 수가 있냐면 방금 gk 값은 2개, 3개, 4개 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2개, 그 다음에 3개,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범위가 나뉘어져 있었지. 2개일 때는 k 값이 뭐였냐면 0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3개일 때는 k 값이 4거나 또는 k 값이 마이너스 4인 경우였고요. 4일 때에는 k 값이 0이 되면 안 됐었고 k 값은
4가 되면 안 되고 K값은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될 때에는 GK값이 4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GK까지 완성을 했어. 자, 근데 이제 뭘 또 만족을 해야 되냐면 요거의 값이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K값의 합이에요. 근데 지금 봤지만 GK라는 함수는 개수기 때문에 어때? 2, 3, 4 이렇게 2개, 3개, 4개로 표현이 됐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도 개수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6을 만족하는 케이스는 2 더하기 4거나 4 더하기 2거나 또는 3 더하기 3밖에 없어요. 2, 3, 4로 만들 수 있는 더했을 때 6이 되는 값은. 그러면 첫 번째 2 더하기 그러니까 4가 되는 경우.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에서 여기가 g의 k-7이고 그 다음 이 값은 지금 뭐냐면 g의 k 플러스 1이. 그래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값이 뭐가 되는 거 지금 6을 만족하는 값을 지금 케이스를 나눠서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만족하는 K값을 찾으신 다음에 모든 K값의 합을 구하는 거죠. 자, 얘가 2가 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죠? 2가 된다라는 말은 0이 들어와야 돼요. K값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0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럼 저 안에 값이 0이 된다라는 거는 요 안에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 안이 0이 되면은 G0 값은 G0 값은 2로 나오니까. 그럼 그때 0을 만들 수 있는 K값은 7이죠. 7 빼기 7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K값이 뭐가 나와요? 7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했을 때 7을 G8이지. 그럼 G8 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4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나오는지 봐봐. G8이라는 거는 요 안에 값이 8이 들어온 거죠. 8이 들어온 케이스는 요 세 개 중에서 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0일 때 이 값이고 4 또는 마사일 때 3인데 8이라는 거는 0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마사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A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4를 만족시키네요. 그러니까 이때 K값은 뭐가 돼? 7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 나온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4 더하기 2일 때. 그때에는 얘가 4고 얘가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2가 나온다는 거는 K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2가 되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려면 K값은 -1이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겠네. 넣어봐요. 마이너스 1 넣으면 G-8이죠. G-8이라는 거는 요 세 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4가 나오는 건데 4 나온 거 맞잖아. 그러니까 또 찾았죠? K값은 -1도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케이스는 3 더하기 3일 때였죠. 그럼 3 더하기 3일 때를 찾아볼게. 여기다 자 3 더하기 3일 때 그러면 3이 나온다라는 거는 K가 4 또는 -4인 경우가 3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보시면은 G에 K-7 더하기 G의 K 플러스 1 얘는 우리가 6을 만족하는 걸 찾는 건데 지금 요런 케이스를 지금 찾는 거지. 그럼 3이 된다라는 거는 아까 봤지만 이 안에 있는 게 4 또는 마사일 때 3이 나왔다고. 그럼 지금 보면은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K 값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3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3 집어넣으면 얘는 G4 되고 G마사 되면서 결국은 3, 3으로 나오면서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 다 찾은 거죠. K값은 3. 그럼 모든 K값의 합인 거니까 하나는 7이고 하나는 -1 더하면 6이죠. 6 더하기 3하니까 9가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볼게. 경우의 수 문제인데 뭐 여러분들도 이걸 어떻게 풀었을지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걸 풀면서 이렇게까지 노가다를 한다고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처음에 이제 가, 나, 다 이렇게 이제 각각을 만족하는 이제 조건들을 읽었을 때
아, 나하고 다조건,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을 읽었을 때 조금 표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좀 표현이 신박하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좀 문제가 이제 좋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씩 다 따져주는 문제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너무 다 따져주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풀면서 의심을 한 거지. 다 따져준다고? 이렇게요. 근데 이제 해설지를 다 풀고 봤는데 해설지도 물론 저가 이제 따진 케이스하고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다 경우를 나눠서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숙소에는 그림과 같이 객실 번호가 적힌 10개의 객실이 있어요. 여기 10개의 객실이 있는데 2층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네,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은 XX라고 치어 있는 부분은, 이 표시한 부분은 여기에는 숙박을 안 받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숙박을 할 때에는 요 2개 빼고는 나머지에 이제 숙박을 하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그거야. 5명의 관광객이 여기에 이제 투숙을 할 건데 X 표시한 102하고 104인 객실에는 숙박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가예요. 그냥 이거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그냥 그대로인 거죠. 이제 나 조건을 보면 A와 B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1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00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A하고 B가 숙박을 하는데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이가 1 또는 100이래. 지금 보시면은 201, 202, 203, 204, 205 어때요? 1씩 커지죠? 그러면 A가 만약 여기 있다고 쳐봐. B는 객실 번호의 차가 1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옆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에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밑은 있잖아. 100 차이야 보시면 201, 101, 202, 102, 100 차이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B는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B는 바로 옆인 거니까 여기 또는 여기에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는 방금 얘기한 건 1차인 거고 100이다. 100이라는 건 방금 밑에 있는 게 100 차이였죠. 그래서 A가 여기 있으면 B는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100 차이인 거는 요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래서 그냥 요렇게 붙어 있거나 요렇게 붙어 있거나 그러니까 좀 붙어 있어야 되겠어. A와 B는. 자, 그리고 다조건 볼게요. 이제 C가 나와 있는데 A와 C가 숙박하는 객실 번호의 차는 4보다 크고 라는 말이 있어요. 4보다 크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일단 요 맨 첫 번째랑 맨 끝에 번호의 차가 4야. 그러니까 요거 차이보다 크려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밑에는 지금 벌써 여기가 100 차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C는 다른 층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A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4 차이가 나려면 여기에서는 4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C가 있어야 된다.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A가 밑에 층에 있어도 100이라고 105 여기가 차이가 4거든? 근데 4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C는 밑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A와 C는 다른 층에 있어야 되고 A라는 애는 B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가나다의 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다. 4보다 크고 100이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C는 요렇게는 있으면 안 돼. A, C는. 이게 딱 100 차이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C라는 애는 100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오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4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층에는 있으면 안 되고 요 층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3개 중에 하나가 C가 올 수 있구나. 이런 의미다.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건데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 A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가 201호에 묵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객실은 10개의 객실이 있지만 2개는 우리가 올 수 없고 관광객은 A, B, C를 포함한 몇 명이냐면 총 5명의 관광객이 여기에 묵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만 조건이 있으니까 A, B, C는 저 조건을 따져주되 나머지 2명은 아무 조건이 없으니 그냥 순서 생각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경우수 그럼 너무 많겠지? A가 201호 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201호 있기 때문에 B라는 애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차이가 1 또는 100이야. 1 또는 100이라는 거는
여기 옆에 있거나 아니면 100은 여기야. 여기 있거나. 그럼 B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B는 두 가지 곱하기 아직 안 끝났죠. 이제 C를 올 거야. C. 그럼 C라는 애는 뭐 B 여기 왔다고 생각하고 둘 중 하나 왔다 생각하고 C는 차가 4보다 크다라는 거는 A가 여기 있기 때문에 C는 이 중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같은 층 아니니까. 그치만 100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원래는 이제 나머지 두 명도 가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개의 자리가 남겠어? 두 개가 있었으면 여기가 만약에 B가 있고 뭐 C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가 항상 남겠죠. 그럼 그 다섯 자리에서 우리는 순서 생각해서 두 자리 들어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두 명은. 그럼 OP이다?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곱해줄 거야. 왜냐면 어찌됐든 A 결정되고 B하고 C가 결정된 다음에 나머지는 다 OP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다 더해준 다음에 그냥 뒤에 OP 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일단 신경 안 쓸게. 얘는 좀 빼고 나중에 한꺼번에 곱할게요. 그래서 A, B, C만 일단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 6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B가 아니고 A가 이제 202호에 있을 때. 그러면 똑같아. 자, A가 여기 있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B라는 애는 뭐였냐면 차가 1 또는 100이었죠? 그럼 B라는 애는 여기 옆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묵을 수 없잖아. 그럼 B는 몇 가지밖에 없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C를 생각할 건데 C는 같은 층에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100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요것만 빼주면 돼. 그럼 몇 가지? 4가지겠죠. 그래서 4가지. 세 번째, 203호에 있을 때. 자, 203호에 있어요. A가 이제 여기 있어. 그럼 B는 아까 뭐였었죠? 여기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아니면 여기 있거나 또는 차이가 100이었잖아. 그 결국 두 가지겠죠. 여기는 안 되니까. 맞지? 1 또는 100.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은요. A가 지금 여기였잖아. 203호. 다른 층에 있어야죠. C는 다른 층에 있으면서 100이 아니어야 돼. 그치? 4보다 크고 100이 아닌 거니까 여기 빼고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자, 네 번째. A가 이제는 어디에 있으면 돼요? 205호죠. 205호에 있어요. 그럼 A가 여기에 있으면 B는 옆에는 묵을 수 없으니까 어디밖에 없어? 105호밖에 없네요. 지금. 그쵸? 1 또는 100인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면 B는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럼 B가 여기 왔지. C는 지금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A하고 다른 층에 있으면서 여기가 10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 둘,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3가지. 아까 7 곱하기 3. 요렇게. 자, 이제 다 했어. A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101호에 있어요. A가 101호에 있으면 B라는 애는 여기 아니면 여긴 거니까 한 가지지. 한 가지. C라는 애는 어떻게 있었어? 다른 층에 있으면서 어디? 여기. 100이 아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빼야겠죠. 그럼 하나, 둘, 3가지. 그래서 여기도 1 곱하기 3. 여섯 번째, A가 이제는 103호인 경우. 마찬가지로 A가 103호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A가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지금 B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여기 하면 여기이고 여기인데 얘 안 되니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B 2 곱하기 C는 지금 103호 A가 있었고 C라는 애는 다른 층에 있어야 되지. 다른 층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100은 안 되는 거니까 빼면은 몇 개? 3개. 그래서 2 곱하기 3. 몇 가지? 6가지. 자, 다 왔어요. 그 다음 7. A가 이제 몇 호? 104호에 있어야 되겠죠. A가 104호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A가 있는 거야. 그럼 B라는 애는 하나, 두 가지겠죠. 여기 못 오니까. 그래서 2 곱하기 C를 결정할 건데 지금 A가 여기 있었으니까 C는 얘 빼고 다 되는 거니 4가지죠. 그래서 2, 4, 8. 마지막 A가 105호에 있어요. A가 105호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A가 있다라는 거거든. B가 올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두 가지죠. 그래서 2 곱하기 C는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C는 여기 빼고 얘도 X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다른 층에. 그래서 3. 그래서 6가지. 그럼 이 경우를 다 더해야겠지? 또는인 거니까 14, 20 되고요. 26, 그 다음에 32 더하기 8하니까 46이 되네, 총. 46까지의 곱하기 우리는 5P를 나중에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는 5, 4, 22죠? 20. 그러면 결국은 2, 6, 12, 2, 4, 8, 9해서 총 920까지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돼요. 경우의 수는 총 그러니까 케이스를 7개로 나누지만 사실 이 방법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세는 거는 금방 셀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19번 볼게요.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3차 다항식 FG가 있고 그 다음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이 있어요. P1X, P2X. 자, 근데 얘네들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최고 차항의 계수는 다 뭐냐면 1이에요. 그리고 둘 다 서로 다른 두 3차와 2차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가족관 보시면은 다항식 fx 더하기 gx라는 애는 세 다항식 p1x, p2x 요걸로 각각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니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얘 인수분해가 돼. 2 곱하기 3에서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fx 더하기 gx라는 애는 제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x-2하고 일단 x-3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f와 g는 지금 보시면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fx와 gx를 더했을 때는 최고 차항 계수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이 되면서 그래서 여기 2가 일단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있겠지. 왜? 3차와 3차를 더했으니까 3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조건 또 볼게요. 나조건 보니까 두 다항식 P1X, P2X는 각각 다항식 fx 빼기 g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자, 근데 밑에 또 읽어보니까 f1 이꼴 g1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얘 여기로 넘기니까 f1 빼기 g1이 뭐다라는 거야? 0이다라는 거야. 아, 그 말은 fx 빼기 gx에 지금 1을 넣었더니 0이라는 거는 요 애는 1로 또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x-1로 인수를 또 갖고 있는 건데 봤더니 이 앞에 무슨 설명이 있냐면 이 두 다항식 P1X, P2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인수로 갖고 있잖아. 그치? 근데 얘를 인수로 갖고 있는데 그 위에 뭐라 그랬냐면 요 다항식, 아까 말한 얘하고 얘는 뭐였냐면 맨 앞에 다항식 이 합은 요걸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 얘라는 애는 얘와 얘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요거로 또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니까 또 x-1을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fx 더하기 gx는 x-1을 또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거를 또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썼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f2 값은 1일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g3 값이에요. 그럼 gx 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했고 fx 빼기 gx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fx, gx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어요. 누가요? p1x, p2x가요. 그럼 우리가 p1x는 뭐라고 쓸 수 있냐? fx 빼기 gx로 나눠 떨어지니까 fx 이렇게 g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는 있잖아. 얘를 갖고 있으니까. 그치? 나눠 떨어지니까 p1x라는 애는. 근데 지금 보시면 fx하고 gx라는 거는 다항식인데 서로 다른 두 3차 다항식이에요. 최고차항 계수가 1로 같았죠. 그쵸? 그러면 둘을 빼버리게 되면은 x 세제곱은 둘 다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지워지겠지. 그러면 남는 거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fx 빼기 gx라는 거는 2차 이하의 다항식 꼴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2차 이하이기 때문에 fx gx가 뭐라고? 첫 번째 2차식일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은 1차식, 그 다음은 상수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2차식인 거고 우리가 아까 봤지만 나조건의 P1x, P2x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P1x 이꼴 P2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fx 빼기 gx. 자, 근데 2차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를 저거의 최고차항을 개수를 임의로 a다라고 이렇게 둘게요. 알았죠? 이렇게 뒀어. 그럼 이렇게 뒀으면 여기에 요거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이렇게 a분의 1 일단 곱해줘야겠죠. 그치? 요것 자체가 뭐야? 최고차항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a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a분의 1을 왜 곱했냐면 p1x하고 p2x는 뭐였어?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인데 개수가 1이라며 최고차항이. 그러니까 1로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앞에 a분의 1 곱한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P1x랑 P2x는 또 뭐라 그랬냐면 아까 P1x, P2x는 지금 뭐예요? 서로 다른 두 2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라는 말에서 지금 어때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뭐? fx 빼기 gx가 어떤 꼴? 1차식. 1차식인 경우. 자, 1차식인 거니까 그럼 fx, gx를 어떻게 둘 거냐면 아까 우리 fx 빼기 gx는 뭘 갖고 있었어요? 1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x-1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x-1을 갖고 있고 1차식인 거니까 끝났지만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b로 이렇게 두면 돼요. 그리고 이 b값은 대신 0이 되면 안다겠죠. 자, 이렇게까지 썼어. 그러면 여기 아까 요거를 기억이라고 두고 얘를 니은이라고 두신 다음에 하나가 f와 g의 합이고 하나는 f와 g의 차니까 두 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서 우리가 뭐 fx와 gx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기억과 니은을 더해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더하니까 2fx가 되고요. 둘을 더하니까 2에 x-2, x-3, x-1 이렇게까지 됐고 fx는 이라고 하기 위해서 2로 나눠주니까 여기 2가 없어지면서 이쪽에 2가 이렇게 생기겠네요. 그 다음 gx는요. 둘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빼기 니은을 하면은 마이너스 fx가 지워지고 여기서 빼는 거죠. g 마마니까 플러스 2gx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배가 이렇게 붙는 거고요. 빼니까 이게 x-2 이렇게 빼기 b의 x-1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뺐으니까 부호만 바뀌겠지 뭐. 자, 그리고 나서 2로 또 나눠주니까 얘가 2가 없어지고 여기에 이번에는 뭐가 된다? 2가 이런 식으로 남겠죠. 자, 근데 미지수 지금 누가 보이냐면 b가 보이는데 이 b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죠? 여기 f2가 1이다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b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f2를 대입해 봅시다. 여기다가 f2라는 애는 2 넣으니까 얘 싹 지워진다. 여기 2 집어넣으니까 2분의 b가 되네요. 그래서 2분의 b가 뭐가 1이 돼야 돼. 즉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b 대신에 2 대입해서 우리는 무슨 값을 찾을 수가 있죠? g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 3값이라는 거는 x 대신에 3 대입한 거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워지지. 여기 3 대입하니까 3 빼기 1은 2죠. 그러면 그냥 2를 여기다 지울게. 그럼 결국은 마이너스 뭐가 돼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g 3값은 일단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2번이 돼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아직 안 했죠. 세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지? 그러면
fx 빼기 gx가 상수. 그러면 fx 빼기 gx를 우리는 상수 c다 이렇게 두면 돼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근데 1을 넣었을 때 여기 값이 뭐가 되는 거였죠? 0이 됐었죠. 그쵸? 우리가 f에 x 1 넣으면 이걸 만족했잖아. 맞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상수함수인데 이 상수가 c가 즉 0이 된다라는 말이야. 그럼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다시 여기로 넘기니까 fx 이꼴 뭐가 되냐면 gx가 돼요. 이거 안 되지. 왜요? 우리 맨 첫 번째 문제에서 f하고 g는 서로 다른 다항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답은 2번 케이스 꼴인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0번. 전체 집합이 있고 부분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1은 A의 원소가 아닐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자, 조건을 볼 거야. 명제. 가 지금 보시면은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이 x는 여기 이렇게 전체 집합. 자,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래요. 근데 이거는 거짓이래요. 아, 모든 x에 대해서 쟤는 거짓이다라는 게 가조건이야.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x에 대해서 요거는 이렇게 A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짓이 참이 되니까. 아, 어떤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 어떤 x에 대해서 요거는 요거다가 맞는 거니 x 대신에 1부터 대입을 해볼게. 왜? 저 x는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인데 전체 집합 x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20까지 있는 거죠. 숫자들이. 그러면 1을 대입하니까 2가 되죠.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고. 또 2를 대입하니까 4 더하기 1 돼서 5 돼요. 그 다음 3 대입하니까 10 되죠. 그 다음 4 대입하면은 16, 17 된다. 근데 5는 안 되겠지. 5 대입하면 25 더하기 1은 20 이하가 안 되잖아. 26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돼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x에 대해서 요게 참인 거니까 결국 요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어쨌든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중에 적어도 하나는 A의 부분 집합이니 하나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하나씩 가지고서. 그럼 먼저 얘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가 A의 이렇게 부분 집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나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나조건이 뭐냐면 P가 X는 2분의 1의 X가 뭐 A의 원소인 20 이하의 자연수이다 라고 나와 있고 Q는 X가 A 원소인 20 이하의 짝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PQ 관계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애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P라 그러고 얘를 진리집합 대문자 Q라고 얘기한다면 필충 조건이기 때문에 P 이꼴 뭐가 돼요? Q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일단 가지고 올 건데 1하고 2가 X의 값인 거니까 1을 생각을 해봤다? 근데 여기 밑에 뭐라고 했냐면 1은 A의 원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탈락을 시키고 그리고 얘는 그럼 될까 안 될까? 2하고 5. 자, 2가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만약 넣어봤어. 2는 A의 지금 원소이면서 20 이하의 짝수이다는 성립이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2분의 1을 곱하면서 약분되면서 또 1이 되죠. 1은 20의 원소, 20 이하인 자연수다라고 됐어요. 1은 20 이하의 자연수는 맞지만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이때 얘도 어때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눈치를 챘겠지. 얘 되겠어, 안 되겠어? 4가 들어가 있잖아. 안 되겠지. 왜? 4가 들어가고 2분의 1도 곱해지면 2 되고 또 2가 2분의 1 곱해지면 1이 되면서 결국은 1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말이야. 4가 들어가면은
20 이하의 짝수는 맞는데 여기다가 4를 넣으니까 2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여기도 성립하니까 2를 다시 여기 넣으면 맞지만 2를 다시 여기다 넣으면 1이 A의 원소가 되면서 여기에 또 모순이 생긴다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3하고 10이야. 3하고 10인데 우리는 A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3하고 10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일단. 맞아요? 요거 참이잖아. 적어도 하나는 A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원소가 3하고 10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할 때 A에 지금 X 중 하나가 10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10을 넣어보자. PQ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지금 보시면은 10은 여기 넣었을 때 20 이하의 짝수인 건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10은 뭐예요? 5죠. 아, 그러면은 5는 20 이하의 자연수이다. 어때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5도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5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3이 들어오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3이 되는 x는 6이 들어와야겠죠. 6 곱하기 2분의 1이 3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은 6이 들어오면은 6은 20 이하의 짝수이면서 6 들어오니까 어때요? 3이 됩니다. 3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6이 그럼 여기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도 여기에 이렇게 만족을 해요. 또 6이 들어왔네? 그럼 생각해야지. 뭐가 들어와야 돼? x에 12. 12 곱하기 2분의 1이 6이 되죠. 그래서 12가 들어오면은 저 지금 이미 만족해 있는 애가 만족이 되고 12는 20 이하의 짝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2가 또 들어옵니다. 또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20 이하의 짝수죠. 20. 20이 들어오면 20 이하의 짝수도 맞으면서 20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11 만족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20도 돼요. 그 다음은 안 되죠. 10이라는 애는 24가 필요한데 24는 20 이하의 지금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이게 결국은 최소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A의 지금 원소의 최소값을. 그럼 A가 이렇게 되는 거고 PQ는 아까 3, 5 제외한 얘네들이 P = Q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인 거니까 얘네들 싹 더하면 되겠다. 뭐야? 30, 38, 그러면 44, 44 더하니까 56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56.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21번 볼게.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값이 제다. 그래서 P-Q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가는 x에 대한 방정식 fx =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뭐가 되도록 2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개수는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 지금 여기 주어져 있어. 그럼 그림을 그려. fx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리신 다음에 t인 거니까 우변이 y는 t 값을, 즉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니까 그 만나는 점이 몇 개? 개수가 2개. 2개가 되도록 하는 이 t의 값은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fx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함수를 구웠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2개가 되고 이 밑에서도 2개 만나면 이거는 t의 값이 1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2개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1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이고 나는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이거의 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럼 먼저 가조건을 일단 만족하는 걸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조건을 생각을 할 거야. 그럼 그거를 일단 가조건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fx 그래프를 우리는 그려야겠죠.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근데 fx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원점 대칭이다라는 거 보이세요? fx 요 0을 기준으로 얘하고 얘 지금 부호가 반대야.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 b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다 라고 보일 거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a, 이렇게 되죠. 요 점에 마이너스 붙인 게 결국 밑에 있는 식의 꼭지점의 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 둘이 원점 대칭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꼭지점의 좌표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건데 지금 보시면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B의 부호는 확실해요. 0보다 커요. 근데 A의 부호는 지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 A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 즉 꼭지점에 X좌표에 A가 있어요. 즉 대칭축이 우리가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이런 식으로 또는 0이냐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자, 그럼 y는요. 꼭지점의 좌표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데 y 값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 올라와 있을 때랑 이렇게 0에 있을 때랑 또 밑에 내려와 있을 때도 따져줘야 되겠구나. 그림 그릴 게 너무 또 많아지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져주면서 찾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볼게요. 왜 같을 때도 봐요? 둘 다 어쨌든 똑같이 그려지거든.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지금 위의 식이에요. 그럼 나는 A가 어쨌든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0보다 작을 때를 생각해봐. 0일 때 일단 생각하지 말고 0보다 작을 때는 A의 부호가 음수지. 그럼 여기에 음수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양수가 돼요. 그쵸?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로 움직이겠죠? 여기로 움직일 거고 Y 절편을 보시면 X에 0 대입하면 위에 식 0,B에 찍혀요. 그래서 0,B에 이렇게 찍을게요. 여기가 0,B. 그리고 밑에는 0,-B에 찍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는 색칠했냐면 0보다 지금 등호가 0에는 부호가 있고 밑에는 부호가 없으니까 뻥 뚫어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여기 그림을 그릴 건데 아까 봤지만 어떻게 됐어? 대칭축의 X좌표가 이때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X제곱 앞에 세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그럼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우리는 요 위의 식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든 이렇게밖에 안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시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리든 여기를 통과하게끔 그려도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만 그림을 그려줄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자, 0일 때도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B잖아. 그럼 걔는 0,B가 꼭지점이 되죠. 그래서 0,B를 이렇게 그려줘도 여기만 그려지니까 결국 똑같은 그림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등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럼 원점 대칭인 거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고 우리는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데가 존재해야 돼. 이거 존재해? 안 하지? 어떻게 그어도 2개에서 만나는 데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A가 0보다 큰 거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자, 항상 여기 0,B를 지나고 0,-B를 지나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갈게. 그리고 나서 A가 지금 양수야. 그럼 얘가 양수니까 이 전체는 음수겠지.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대칭축이 왼쪽으로.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갈 건데 이 꼭지점에 Y가 있잖아. 0보다 큰지 0인지 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그려봐. 그럼 만약에 양수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T를 딱 했어. 근데 여기 2개 만나는 거 보여? 그치? 근데 여기도 어때요 또? 2개 만나죠. 근데 가족권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2개 만나는 T의 개수는 1개밖에 없어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1개가 넘어버려요. 너무 많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안 된다. 그러면
요 애가 있잖아. 어이구. 자, A가 0보다 큰데,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대칭축이 있는데 A가 0보다 크니까 저 자체는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이 Y좌표가 이제는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렇게 접하겠죠. 근데 이럴 때도 딱 보면 어때요? 너무 많죠?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이 어때? 이 밑에 것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많다고. 그래서 이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얘가 더 어떻게 돼야 돼? Y좌표가 더 내려올 때를 생각해 줘야 돼. 자, 근데 내려올 때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Y좌표가 내려올 때 자, 여기가 눌러볼게. Y좌표가 자, 항상 여기가 B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게. 자, 근데 내려오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좌표가 B-4a제곱인가요? B-4a제곱이 마이너스 B하고 0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 또는 어떻게 있을 수도 있냐면 얘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얘가 여기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즉, 여기 사이에 있을 때와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있을 때랑 얘에 딱 닿았을 때랑 얘보다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뉘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졌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그어지면 돼? 그냥 원점 대칭인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그냥 올라와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보면 두 개에서 만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여기서 두 개에서 만나는 거 보이는데 이 밑도 두 개에서 만나고 어쨌든 조건을 만족 안 시키죠.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러면 얘 안 되니까 더 옆으로 안 갈게. 자, 이번에는 더 내려와. 더 내려와서 여기가 B, 여기가 마이너스 B. 그래서 얘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럼 원점 대칭이고 여기서도 여기 이렇게 해서 요런 케이스인 거죠. 이런 케이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 접할 때 기준으로 보면은 어때? 하나, 둘 만나는 거 보이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에서밖에 안 만나? 하나에서밖에 안 만나? 그럼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때? 4개 만나지? 그래서 4개 쭉 만나다가 여기 또 접하는 데 보면은 얘는 하나 색칠되어 있어서 둘, 3개 만나요. 그쵸? 그리고 더 올라가면 1개 만나요. 그럼 얘는 되지? 2개 만나는 게 오직 하나밖에 안 존재해요. 어디? 여기에서. 그러면 이때 이 Y좌표는 뭐였냐면 아까 B-4분의 A제곱이었는데 얘가 뭐랑 같아지는 거야? 마이너스 B가 되는 순간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볼게. 걔는 안 된다라는 거겠지? 여기서 조건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B가 여기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는 얘보다 더 내려온 경우. 이런 식으로 된 경우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돼? 얘를 더 통과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두 개에서 만나는 걸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하나 되고 여기 어때? 2개 되지, 그치? 그리고 내려오면은 어때요? 3개 되면서 2개 되는데 없어. 없다가 또 어디가 되냐면 여기 2개 되는데 또 나오지. 근데 2개 되는 데가 오직 하나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 결국은 요 케이스야.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여기서 같이 갈게. 그럼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넘어가면 이 B는 4분의 A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얘를 가지고 또 하나를 써먹겠지.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 우리 또 뭐 안 봤냐면 나조건 안 봤어요. 나조건. 자, A, B를 찾아서 F, E 값을 구해야 되는데 나조건 보면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을 시킨대. 그럼 모든 정수 K인 거니까 여기에다가 K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F의 0, F의 1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을 해요. 근데 아까 0, B 지났던 거 기억나죠? 근데 B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양수다라고 조건이 있어요. 그럼 F0은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만족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둘이 곱했을 때 이게 만족하려면 F1도 뭘 만족해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0을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이번에는 얘가 0이려면 K값이 마일 들어가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번에는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F의 0이 이것도 만족이 된다라는 거야. 모든 점수 K 돼서 이게 성립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만족하는 거 보였고요. 얘가 그러면 이번에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저 fx는 원점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지. 그치?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우리는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야? 아, f1하고 f의 마이너스 1이 뭘 만족하면 된다? 0을 만족하면 되겠구나. 왜냐면 0보다 크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이 값이 0이에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요 둘 중에 아무 데나 x 대신에 1을 대입하든 마이를 대입하든 대입해서 0이다라는 조건을 뽑아낼게요. 자, 뽑아내면 위에다가 대입할까? 밑에 대입할게. 밑에 1 대입할게. 1이라는 거는 x가 0보다 큰 거니까 밑에 식에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a-b는 뭐다라고 쓸 수 있냐면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식 하나 나왔고 아까 여기도 식 하나 나왔으니까 한 문자로 정리하면 우리 미지수값 구할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b 대신에 정리하자. 그냥 b라는 애는 제 보니까 a-1이니까 여기다가 b 대신에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대입하면은 얘는 4, 2, 8b잖아. 그러니까 a-1은 뭐가 돼요? a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얘 마팔인 거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8 이거는 0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럼 a 값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근의 공식을 쓸게요. 짝수 공식 쓰면은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4 뿔마 2 루트 2가 나와요. 4 뿔마 2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b 값도 나오겠죠. 그러면 하나는 a가 이렇게 두고 하나는 이렇게 있고 그때 b 값이라는 거는 b는 a에서 마1인 거니까 여기서 하나 빠지겠지.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때 b는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거나 두 번째는 또는 요게 나와요. 그럼 찾아줘야 돼. 이 둘 중에 뭔지. 자, 어떻게 찾을 수 있니? 지금 우리가 요거라고 그러면 일단 1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볼게. 1번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 식에 대입을 할 거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그러면 식이 x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2의 x 플러스 b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 되지. 3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1 해서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은 또 근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근데 있잖아. 요거 일단 대입했으면 요거를 밑에 식에도 대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지금 나는 위에 식에만 대입했잖아, fx. 그 밑에도 대입하면 어차피 원점 대칭인 거니까 하나가 요게 나왔으면 또 하나는 부호 반대 1하고 뭐 나오겠어?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요런 그림이 나왔잖아.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볼게요. 점 찍어 볼게요. 요거하고 요건데 지금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큰 애지. 그쵸? 1이고 여기가 3 플러스 지금 2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하고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가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나 조건은 뭐냐면 fk하고 아까 뭐였냐면 fk 플러스 1의 곱 0보다 크거나 같았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연속된 거죠. 지금 차이가 1 차이 나는 거 보여요? 정수고 k는 정수인데 연속된 정수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 차이 나는 애들 기준으로 볼 거야. 지금 보시면은 얘하고 얘 차이를 봐봐. 얘하고 얘 차이. 얘는 1보다 차이가 어때? 크지? 3 더하기 2 루트 2인 거니까 얘에서 얘 빼면은 2 플러스 2 루트 2 되면서 1보다 크잖아, 간격이. 그치? 그래서 1보다 간격이 커요. 1보다 간격이 크면은 우리가 1 단위로 잘랐을 때 여기서 이렇게 잘리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잘리면은 만족하지. 연속된 정수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만족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잘리는 구간도 있을 거 아니야, 1 차이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서 안 돼. 이 차이가 1보다 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럼 결국은 2번 케이스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케이스도 우리가 x제곱 좁으니까 여기다 할게. 이거 이제 알았지? 여기가 x제곱에 2부호가 4-지? 그리고 2부호가 3-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3-2 루트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더하기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결국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가 나오니까 그 밑에 식에 대입하면 부호 반대로 나오니 1하고 뭐가 찍히겠어? 3-2 루트 2가 찍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둘 중에서는 얘가 0.땡땡땡인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값이야. 그럼 3-2 루트 2랑 1이 찍히는데 여기가 3-2 루트 2가 찍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찍히는 거야? 1이 이런 식으로 찍힌다라는 거죠. 그 뒤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찍히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가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나 조건을 얘는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1보다 어떻게 돼요? 좁죠. 얘는 0.땡땡땡이었으니까 당연히 1보다 좁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이잖아. 0. 이 그래프의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서부터 지금 요만큼인데 이 0하고 1 사이에 이만큼이 올라왔는데 정수 단위가 0하고 1이 여기서 잘려요. 여기하고 여기서 잘린 거니까 결국은 다 어때요? 양수값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이너스 정수를 생각할 때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사이 간격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당연히 다 같은 값으로 잘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호가 함수값이. 그러니까 만족을 한다라는 거지. 그럼 2번 케이스가 답이 되는 거고 우리는 누굴 구하는 게 답이냐면 F2 값을 구해야 돼. F2 값. 자, F2라는 거는 X 여기다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 마이너스 B. 이게 F2 값이에요. 근데 B는 아까 A-1이었지. 그럼 여기다가 B 대신에 A-1을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2A 빼기 A인 거니까 결국은 A가 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 A 빼기 3이 정답. A 구했잖아. A 빼기 3, A 빼기 3. A가 이거였죠? A 빼기 3 하니까 1-2 루트 2가 결국은 최종 답이죠. 근데 얘가 지금 뭐가 있냐면 P고 뒤에가 Q야. P 빼기 Q인 거니까 결국 뭐가 돼요? 1 빼기 2 돼서 1뿔 2,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볼게요. 두 정수 A, B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 근을 갖고 그 다음 방정식은 정수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 그랬을 때 A 빼기 B 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 방정식에서 보면 누구를 근으로 갖는다고 얘기했죠?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데요. 누가? 얘가. 그럼 A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지. X 대신에 대입할게.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AB 마이너스 3A가 뭐래? 0을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A 세제곱인 거니까 2A 세제곱 되죠. 공통인수 A로 묶을게요. 묶으면 2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럼 첫 번째
a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봐. a가 0이면 여기 a 0, 0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거 이꼴 0만 남는 거 보이죠? 그럼 저 밑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이꼴 0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정수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x제곱으로 묶게 되면은 x 플러스 b 이꼴 0이 되면서 여기서 이미 두 개가 나오죠. 중복된 근, 정수근이 0. 그래서 a가 0이 되면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뭘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2a제곱 b 빼기 3이 뭐다? 0이겠구나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일단은 3차 방정식인데 저기서 근이 a다라는 걸 얻었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쟤를 좀 인수분해를 할게요. 최고차항의 개수들을 지금 개수가 1이지. 그러니까 개수만 뽑아내면 1, a, 그 다음에 b지. b인데 b 대신에 하나로 정리하자. b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3 되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a. 그래서 얘로 조립제법을 해볼게요. 근을 알잖아. 누구? a. 그러면 1, a, 2a, 2a제곱 3, 3a, 0 됐다. 그럼 인수분해가 x-a 이렇게 되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알려준 거잖아. 그치? 이거 0 또는 요거 xa 하나 나온 거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근데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3차 방정식인데 자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어. 그럼 지금 봐봐. 우리 2차 방정식을 풀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두 근의 곱자리죠. 두 근의 곱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3이 된다라는 거야. 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수근이기 때문에 3이 되려면 1 곱하기 3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정수니까. 그러면 아, 요거거나 또는 요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아, 그러면 인수분해가 요쪽만 보시면 이 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x-1, x-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a 값이 나오겠죠. 왜요? 여기는 두 근의 원래 무슨 자리야? 합자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근의 합은 해서 합공식 써서 a 값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요거를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합으로 쓰는 게 바로 시간이 빨리 푸는 거지. 그럼 두 근의 합 1 더하기 3은 뭐가 돼요? 4는 마이너스 2a를 만족하니까 아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a가 뭐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2가 나와요. 여기까지. 자, 근데 a 값을 구했으면 b 값도 구할 수가 있죠. 구해볼게. a 값이 2고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5 해서 마이너스 5 되고요. 이때 b는 2 대입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b 값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는 위에 식만 지금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고요. 밑에 방정식 요거는 정수인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정수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 걸 찾아줘야 돼. 자, 그럼 결국은 이 케이스, 요 케이스 나온 거 A값, B값 집어넣어가지고 정수인근이 오직 하나만 나오는 거를 그냥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쟤를 조립제법 해볼까? 1, 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B인가요? 마이너스 B로 하면 1, 마이너스 B, 0, 0, 마이너스 2a 되고 2a, b 되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b, x제곱 마이너스 2a 이거 이꼴 0 됩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어차피 여기 나오면은 이때 정수근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서 정수근이 안 나와야 돼. 오직 하나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럼 a 지금 보면은 a가 마이너스 2면은 x제곱 뭐가 돼? 플러스 4가 되고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정수근이 여기서 나오잖아. 그쵸? 뿔마 2.
그러면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여야 되겠네. 첫 번째 케이스가 뭐야? 요거잖아. 그럼 끝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빼기 B. 여기서 여기를 빼세요. 그럼 답은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다음. 자,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는 못했어도 자, 구하고자 하는 게 일단 우리는 저 m 값을 구해야 돼요. 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지금 보면은 y는 x, 이 원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어요. 그래서 a가 저 원의 중심이고요. 자, 그 다음 원 C에 대해서 원점 5를 지나고 원 C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있는데 이 원에 지금 접하는 두 직선이 있다라는 거야. 두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작은 직선이 y는 mx, 기울기가 작은 직선이 y는 mx, 이게 y는 mx, 기울기가 더 작잖아. 그래서 얘를 y는 m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원 C와 y는 x의 교점 중 x의 좌표가 작은 게 P1이고 x의 좌표가 큰 게 P2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x의 좌표가 작은 게 P1이고 x의 좌표가 더 큰 게 P2다. 해서 여기 P1, P2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길이 OP1의 길이를 줬어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길이가 2래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요 교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의 넓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어때요? 4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각형 AQ2P2의 넓이, AQ2P2 요 넓이가 있잖아. 삼각형 AP1Q1, AP1Q1 여기 이 넓이에 지금 몇 배라고 했냐면 4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넓이를 일단은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보시면 밑변이 서로 같다라는 걸 보이세요? 얘도 반지름, 얘도 반지름으로 밑변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넓이의 차이가 높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높이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얘네들이 요 두 개의 접선이잖아. 그렇죠? 이 원의 접선들이야. 그래서 서로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 높이하고 높이의 비가 1대 4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이게 1이고 얘가 뭐가 된다? 4가 된다. 여기가 4가 아니로 여기가 4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1대 4가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을 지금 보시면은 어때? 닮음이 보이죠?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어떻다? 닮음을 이용하면 얘가 1대 4니까 밑변이 1대 4니까 여기하고 여기의 비가 또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1대 4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1대 4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지만 2, 8 돼서 1대 4가 돼요. 그럼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3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반지름까지 찾았고 여러분들이 m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하고 있죠? 이 점과 직선까지에 있는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라고 써서 m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mx-y = 0 얘하고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y는 x 위에 있어요. 중심이. 그러니까 결국은 45도잖아. 1대 b가 루트 2 비율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니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루트 2분의 5가 돼야겠죠. 그래야지 1대 루트 2가 되니까. 그럼 결국은 루트 2분의 5 콤마 루트 2분의 5가 되면서 m제곱 플러스 1분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얘가 반지름의 길이 3과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고 루트 2분의 5m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절대값은 3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까지 썼어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건데 얘 제곱하게 되면은 이거 지금 공통인수 루트 2분의 5가 빠지잖아. 루트 2분의 5를 제곱하면 2분의 25가 되죠. 그래서 2분의 25를 앞으로 빼고 m 빼기 1을 제곱하니까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9의 루트 벗겨지니까 9m 제곱 플러스 9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2 곱하면 25m 제곱 마이너스 50m 플러스 25는 2구 18m 제곱 플러스 2구 18 여기까지 썼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 넘어가니까 7m 제곱 그쵸? 마이너스 50m 그 다음 플러스 7 이꼴 0이 되고요. 7 곱하기 1, 1 곱하기 7에서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결국 m값이 2개 나와요. 7분의 1이거나 또는 m값은 7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기울기가 1보다 어때? 작은 값이기 때문에 m값은 7분의 1이 되겠죠. 그럼 n값이 7분의 1인 거니까 둘이 더한 값이지. 결국 답은 뭐가 돼요?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9번. 전체 집합이 있고요. 이거의 부분 집합 P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가나 조건이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전체 집합 X는 1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5가 쭉 있는 거야. 그치?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P라는 애를 한번 써볼게. P라는 애는 지금 15 이하의 소수니까 15 이하죠? 요렇게 6개가 있네요. 그래서 NP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일단 쓸 수 있고 가조건 보시면 개수지 n이 붙어 있으니까 그치? 개수끼리 곱했더니 11이야. 개수끼리 곱하면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11이 나오려면 1 곱하기 11, 11 곱하기 1 이런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11 곱하기 1인 꼴을 볼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n의 x-p 얘가 지금 11이고 n, x 합집합, p의 여집합 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를 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합집합의 개수가 1이래. 그럼 이거 합집합은 nx 더하기 n, p의 여, 그 다음 빼기 교집합 뺐겠죠? 요렇게. 이게 뭐다라는 거야? 지금 합집합 요거 개수 쓴 거니까 얘가 1이다라는 뜻이지.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P의 여니까 P가 6이면 얘는 지금 뭐예요? 15였잖아. 15 빼기 6 하니까 뭐가 돼? 9가 되겠네. 그리고 X교 P의 여라는 거는 X 빼기 P랑 같은 거니까 1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돼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NX의 값이 뭘 만족하냐면 3이 되겠죠. 3 플러스 9 빼기 11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X하고 P가 있는데 X하고 이렇게 P가 있어. 그치? 근데 NX의 개수가 3개야. 여기 들어있는 애들이. 그리고요. 지금 뭐가 있냐면 X, 아까 어디 있죠? X 빼기 P가 지금 뭐라고 뒀어요? 11이라고 뒀어요. 말이 돼요? X에서 P를 빼면은 요 부분이지. 이게 11인데 전체가 3개가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요 케이스를 한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1 곱하기 11. 즉 n의 x-p가 1이고 n의 x 합 p 여집합이 11인 경우를 볼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봐봐. 여기에서 똑같이 식 쓰면 되겠죠. nx 더하기 nx x가 아니라 p의 여 요 개수. 얘가 이번에는 11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9죠. 그리고 x 빼기 p가 얘인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럼 9 빼기 1은 8이잖아. 8 더하기 3이 11인 거니까 이번에도 얘가 뭐가 돼요? 3이 돼요. 그럼 생각해봐. 얘가 3이고 x 빼기 p 여기가 1이야. 만족할 수 있지. x 빼기 p가 1이고 전체 x가 3이려면 여기가 2개가 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교 p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라는 거를 찾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찾았어.
그럼 이제 찾아야지. P라는 애는 여기 있다, 여기. 그치? 얘를 보고 하자. 이걸 찾은 거고요. 나 조건도 만족해야 되잖아. 나 조건은 지금 뭐냐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뭐래요? M이래. 근데 M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이래요. 자, 여러분들 양의 약수의 개수 셀 때 어떻게 셌죠? 소인수 분해했죠. 그러니까 소수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올라간 거에 1씩 더해서 다 곱해졌죠. 무슨 말이었어? 10이라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는 이걸 소인수 분해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으로 표현했고 여기 올라간 거 더하기 1씩 해서 곱하면 총 몇 개다? 6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소수로 쪼개질 거야. 근데 그 양의 약수의 개수가 16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우리는 지금 X의 원소들을 일단 찾아야 되는데 그 X는 P하고 교집합이 2개가 있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면서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서 개수가 16이 나오려면 일단 이런 꼴이 될 수 있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 무슨 말이냐면 일단 X가 된다라는 애는 3개야, 3개. 맞아? 개수가 총 3개야. 그리고 이 앞에 거를 여기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할게. P의 원소, 그러니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원소. 그리고 이거는 덩어리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다 다른 케이스다라는 거야. 그 말은 예를 들면 얘가 만약에 2 곱하기 3이야. 소수니까. 그러면 이 전체 값은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쵸? 그럼 6이라는 애는 어쨌든 여기 안 들어가. 대신 1부터 15 이하의 자연수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애죠. 그쵸?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소수. 근데 P의 2개를 뽑아줘야 돼. 왜? X는 P하고 같은 게 2개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신 2하고 3을 여기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2 곱하기 3을 뽑는 수간 2가 2개 있고 3이 2개 있으면서 요거 양의 약수의 개수는 9개가 되기 때문에. 다 달라야지만 2 해서 2의 4승 16이 나오거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여기는 2하고 3은 뽑히면 안 되고 다른 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뭐 누구 소수인 다른 애들 뭐 뽑아주면 되지. 여기 다른 애들. 여기서 뽑으면 되겠죠. 5하고 7 소수니까. P하고 교집합인 애들인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5하고 7하고 또 누구? 6이 뽑혔을 때 얘 자체를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인 거니까 이런 꼴일 때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가 뭐가 나온다? 16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의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일단은 다 다른 케이스의 꼴을 생각해 줄 때 우리가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에서 소수의 곱으로 표현하되 여기에는 없는 애들로 표현해야겠죠. 결과값이. 여기는 교집합 2개 있는 애들을 뽑을 애들인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3이 있고 또 2 곱하기 뭐가 있어? 5가 있겠지. 10. 맞죠? 여기 없잖아. 그쵸? 다음 2 곱하기 뭐? 7. 14. 그 다음은 안 되지. 왜? 15 이하의 자연수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3 곱하기 뭐가 있어요? 5. 15. 그쵸? 그 다음은 안 되겠죠? 15 또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더 커지니까 이제 없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일단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럼 요 케이스일 때 생각을 하시면 A, B가 될 수 있는 애들은 2하고 3은 제외시켜야 돼. 다 다른 케이스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2, 3 빼면 총 몇 개가 있어? 4개 있죠. 4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교집합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2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4C 2가 돼요. 4C, 4C 다 4C이겠지. 얘는 2하고 5를 제외하고 4개 중에서 2개. 얘는 2하고 7을 제외하고 얘는 3하고 5를 제외하고 4개에서 2개 뽑는 케이스. 결국은 4C 곱하기 뭐가 돼? 4가 돼. 그럼 얘는 6, 4 뭐가 돼요? 24. 24가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 뭘로 가야지만 지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애들을 다 더해서 곱했을 때 16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2의 4승이 16이고 또 2의 3승 곱하기 또 어떤 꼴? 자, 무슨 말이냐면 위가 세제곱꼴일 때를 볼게. A 곱하기 B 곱하기 이런 식으로 C의 세제곱꼴. 그러면 여기 1승 1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4되잖아. 그럼 뭐야? 16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꼴일 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런 꼴을 봐야 되는데 얘는 교집합에서 뽑을 애들이고 C의 세제곱꼴은 요거에 없는 애들이 되겠죠.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어쨌든 소수인 거니까 2의 세제곱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8이 되는 거. 3의 세제곱은 27인 거니까 저 조건을 만족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인 거니까 2를 제외해야겠지. 여기서 2가 나오는 순간 2의 4승되면서 16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A, B라는 애는 2를 제외해. 그럼 2를 제외하니까 몇 개예요? 5개 중에서 뭘 선택해? A, B 두 가지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럼 얘는 몇 가지? 10가지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꼴이 될 수도 있겠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엔 이렇게도 될 수 있지. A 곱하기 B 일단 이렇게 있고 C 세제곱이 아니라 C의 제곱꼴 C의 제곱이래. C의 제곱이 아니라 C 곱하기 A 제곱꼴이 있을 수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승 올라가지. 그러면 결국은 2 곱하기 2 되고요. 여기는 결국 얘랑 같은 애들이 들어가는데 A 제곱꼴이 있으면 쪼개지면 제가 얘가 뭐야? A 3승인 거니까 3 더하기라면서 4 되잖아. 또 4, 4, 16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덩어리야. 얘가 덩어리인데 얘가 얘랑 같은 애로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가 2가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의 제곱 되고 C가 3, 소수니까. 그럼 4, 3, 12 여기서 끝나죠. 그 다음 15를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A는 결정이 됐어. 2로. 그럼 B는 2하고 3을 제외하고 뽑아야겠죠? 그럼 2하고 3을 제외하고 4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41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의 수를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24 더하기 10 더하기 4 하니까 결국 뭐가 돼요? 38가지가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30번. 실수 A가 주어져 있고 2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뭐야? 뭐가 많지?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자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든? 그래서 이 fx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니까 밑으로 내린 거 접어 올려줄 거야.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아까랑 비슷해요.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예요. 그래서 이 gt가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 이 조건들을 일단 보기 전에 그래프를 일단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건데 2하고 n이 기준점이 되네요. 여기가 2가 있고요. 여기가 n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유리함수고 밑에는 무리함수야. 그래서 밑에 무리함수를 먼저 볼게. 무리함수 먼저 볼 건데 n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얘는 지금 보면은 n, 마이너스 n이네요. 자, n,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요. 저 무리함수가. 그리고 여기도 n 집어넣으면은 n, 마이너스 n 지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점에서 유리함수도 만나게끔 그려줘야 돼. 자, 그럼 무리함수를 x는 n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그려줄 건데 지금 보시면 이 x 앞에 플러스죠, 부호. 근데 여기 지금 앞에 어때요? a의 부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 지금 보면은 a가 0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지 a의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케이스를 나눠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 a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정근선이 x는 2하고 뭐가 있어? y는 a-n이죠? a-n이야.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a의 부호가 0보다 크고 n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는 a하고 n하고 비교할 때 a가 더 클 때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도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기를 볼 건데 이 그래프 그릴 때 A가 어쨌든 0보다 크니까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겠네. 그치? 그럼 우리가 그래프가 원래 다 뿔뿔이면 이렇게 그래프가 원래 그려지는 건데 무리함수가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 자체는 y의 부호 반대에서 왔으니까 x축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면 x축 대칭한 거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야.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원래 이런 그래프 모양이었다고. 근데 나는 절대값 붙인 거를 그려줄 거거든. 접어 올려줘야겠죠. 그럼 n,-n이 어디서 찍히냐면 n,n에서 찍히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절대값 fx가. 자, 그 다음 누구 그릴 거냐면 유리함수 그릴 건데 점근선이 2하고 ya-n이죠. 자, x는 2라는 애는 여기에요. 그냥 점선으로 안 하고 이렇게 할게. 좀 확실하게 보이고 위해서. 자, x는 2하고 누구냐면 y는 a-n인데 얘 부호를 봐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은 a-n은 어때요? 둘이 비교하면은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a-n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 n도 있네. 그치? 근데 a의 부호가 어떻대?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보다는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a-n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점근선이 지금 요거야.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요거랑 요거의 점근선인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지든지 이렇게 그어지는 거예요. 유리함수니까. 근데 여기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만나려면은 여기서 그어질 수밖에 없겠죠. 요걸 경계로 2하고 a-n을 경계로 요렇게 그어지면 여기서 만날 수가 없으니 요쪽에서 그어줘야 된다고. 그럼 그쪽에서 만나게끔 그려주는데 n보다 이쪽에서 그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내려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었고 이쪽에서 또 그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질 거예요. 자, 근데 접어 올려줘야겠죠? 그러면 얘를 접어 올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접어 올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여기서 접어 올려주는데 a-n이 있으니까 여기 접어 올라가면 또 여기 뭐가 있겠어? n-a가 이렇게 있겠죠? n-a가 있고 얘를 접어 올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또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 있는 부분 접어 올린 거야. 그리고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지. 자, 근데 그래프 개형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 절대값 fx 그래프가. 근데 y는 t를 그을 거야. 근데 가족권 보면은 2를 이게 무슨 말이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거야. 2개인데 그 만나는 점의 개수, 얘를 만족시키는 그 t의 값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6이래요. 자, 최소값이 0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t가 0인 거니까 y는 0을 그었을 때 2개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맞아요? 실근의 개수가 2인 거니까. 자, 그럼 봐봐. 여기 y는 0이 요거잖아, 지금. 그쵸? y는 0을 그었을 때 얘는 어떻게 돼요? 하나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시키지가 않죠, 가족권을. 그치? 그래서 쟤는 0을 넣었을 때 t값이 0일 때 결국은 g0의 값이 뭐가 돼? 1이 되므로 안 된다라는 거죠. 2개를 만족해야 되는데 개수가.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이제는 요 케이스가 안 된 거니까 요 케이스를 우리가 또 봐야겠죠. 2번. 그래서 2번을 볼게. 2번. 저게 1번이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은 봐봐. 이 n이었죠. 부호가 일단 a하고 n이 저렇게 있는데 n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양수야. 그럼 무리함수 그래프 개형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얘랑 그대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요리로.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n,-n에서 똑같이 이게 이렇게 그어졌었는데 n,n에서 이렇게 간다고. 여기. 그럼 이쪽을 볼 건데 여기서 만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점근선이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2고 요게 2였죠? 이렇게 표시할게. 하나는 2고 또 하나는 점근선이 a-n이야. 근데 이번에는 a-n이 0보다 어때? 크지? 그쵸? 그래서 a-n이 0보다 크니까 a-n은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점근선이잖아. 그치? 여기 점근선.
정근선이 얘하고 얘야.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어지려면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어져야겠지, 유리함수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그어줘야 되는 거죠? 정근선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근데 얘 보면 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인데 y는 0을 쭉 그었을 때 이게 y는 0 딱. 그치? 왜냐면 t가 0 들어갔을 때인 거니까. 이때 어때요? 만나는 점 있어 없어? 없지? 최소값이 0이 돼야 된다고. 두 개를 만족하는 값이 이렇게 그었을 때. 근데 0에서 뭐 만나지 않는데 저걸 만족시키지가 않죠. 그래서 가족권은 안 돼요. 얘는 G0이 뭐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가족권에서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3번 케이스에서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1번, 2번 이제 지우고 3번을 이제 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케이스에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아마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빨리 판단이 될 거예요. 그럼 3번 케이스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x가 2하고 경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n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n,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 n이 있었어요. 그래서 n, 마이너스 n을 지났죠. 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a의 부호가 0보다 작아. 그럼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여기가 a가 0보다 작음으로 전체가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럼 결국 그래프 개형은 원래 플러스니까 이 모양 그대로 가면 돼.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fx는 어떻게 돼? n, 마이너스 n이 n, n에서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접어 올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워지겠죠. 여기까지 절대값까지 그린 거. 자, 그 다음 정근선이 2하고 a-n인데 2가 뭐가 되냐면 자, 이번에는 그냥 노란색으로 정근선을 표시할게. 2하고 a-n. 자, a가 0보다 작아.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얘도 마이너스고 얘는 2보다 크니까 둘 다 전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n하고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더 되는 거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a-n은 여기에 그냥 이쯤에 그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정근선 a-n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근선을 기준으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우리가 이 점에서 만나게끔 그려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려주면 그러면 되니? 안 되겠지. 이 밑에서는 여기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하고 여기에서 그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만나게끔 이렇게 그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보다 작을 때만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잘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여기 접어 올려줘야겠지. n, 마이너에서 만났으니까 n, n에서 만나면서 접어 올려주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다시 지울게요.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방금 여기서 그었으니까 어디서 그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어졌겠지. 근데 얘도 0보다 밑에 있는 부분인 거니까 접어 어떻게 해줘야 돼? 올려줘야 돼요. 그럼 이쪽에 정근선이 a-n이었다면 위로 올라가니까 n-a로 바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n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a-n이 이렇게 되면서 a-n이 아니라 n-a인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 되면서 쟤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 여기 지금 정근선이니까.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지금 완성이 된 거고 가족권 만족시키는지 볼게요. t가 0이었잖아. 그때가 최소값이지. 2개 되는 거. 여기 딱 2개 되는 거 보여? y는 0을 쫙 그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어때요? 2개 만나는 거 맞아요. 최소값 맞아요. 그럼 최대값이 뭘 만족해야 되냐면 2분의 3n을 돼야 된대요. 그러면 점점 2개 만나는데 어디까지가 2개는지 볼까? 일단 여긴 2개야 최소값. 그 다음 몇 개냐면 4개 되는 거 보이지? 그 다음 올라가면 하나, 둘, 셋, 4개야. 4개 되다가 여기까지 딱 되는 순간 뭐예요? 3개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때? 2개 되는 거 보여? 여기 2개지. 왜냐면 여긴 정근선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여기에 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2개야. 그러면 어디까지가 2개냐면은 결국은 요 n-a가 뭐가 되는 거?
최대값이 2분의 3인인 거니까 2분의 3n이 되면은 만족을 하겠네요. 가족권에. 자, 그럼 결국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n이다 라고 우리가 일단 조건을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 조건을 봐야겠지? 나 조건 지금 보면은 요거 둘이 곱했을 때 6이래. 근데 이 D라는 거 자체가 개수잖아. 그치? 그럼 n 집어넣어봐. y는 n을 넣었을 때 몇 개 만나는지 봐봐. 여기가 n이지. 그치? n. 자, 쭉 그어봐. 하나, 둘, 세 개 만나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3이야. 누가? 여기가 3이야. 그럼 3 곱하기 뭐가 6이야? 2가 6이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G에 요거의 값이 뭘 만족한다? 2를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지금 그래프 자체가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치? 절대값 fx 그래프 자체를 그려놨어. 요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즉 f의 O값이 뭐가 되면 되는 거니? 개수가 2가 되려면 여기 아까 봤잖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f의 O값이 0이거나 또는 f의 O라는 애가 n 되는 순간 뭐였죠? 3개였죠. 근데 요거보다 커지는 순간 2개였지. 그러니까 f의 O라는 애가 n보다 크고 2분의 3n보다 이게 최대값이었잖아. 작거나 같을 때 2를 만족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 왔어요. F5가 뭐일 때? 0일 때를 볼게요. 자, 근데 F5가 0인데 우리가 O 값을 집어넣었을 때 있잖아. 여기에 n이라는 값은 2보다 크다고 했지 사실 5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때도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 왜냐면 그 범위에 따라서 어때? 여기에 집어넣을지 여기에 집어넣을지 문제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또 n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보고 두 번째는 n이 5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n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우리가 f의 O 값을 넣을 건데 f의 O 값이라는 거는 그럼 어디겠어? 여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기는 무리함수였으니까 무리함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럼 무리함수에 집어넣을 건데 누구를? O 값을. 그러면 마이너스 a 있고 루트 지금 보시면은 5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이게 f O 값이거든? 근데 걔가 뭐가 돼야 된대? 0을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값이 우리가 아까 구해놨어. 마이너스 2분의 n.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n 넣으니까 2분의 n으로 바뀌는 거 보이지? 그래서 2분의 n에 루트 5 마이너스 n 얘가 뭐가 되냐면 n 돼요. 그럼 n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n은 뭐가 되냐면 2가 돼요. 그러면 5 마이너스 n은 뭐가 돼요? 4가 돼요. 제곱하니까. 그럼 n은 뭐가 돼요? 1이 돼요. 근데 이 1은 여기 범위에 속해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탈락.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는 거야. 그럼 F5를 이번에는 저 유리함수에 집어넣어야겠죠. 왜? n이 5보다 큰 거니까 5가 여기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이때는 유리함수죠. 그럼 위에다가 집어넣을게. 5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3분의 그 다음에 5 대입하니까 5a 마이너스 an.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n. 얘가 뭐가 돼야 돼? F5가 0을 만족해야 돼요. 자, 근데 아까 말했지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n이었죠. 그럼 이거 a의 5 마이너스 n이지. 마이너스 2분의 n 이렇게 집어넣어. 그럼 결국은 뭐가 되냐면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n제곱 마이너스 5n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n은 0.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마이너스인데 n제곱을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6분의 n제곱 마이너스 11n이 0 돼요. 그럼 얘 분자가 0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n은 0이거나 또는 뭐가 나오냐면 11이 돼요. 근데 n은 5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될 수 n 값은 뭐가 나와?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찾았어. 하나.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 케이스만 본 거야. 첫 번째, 여기 케이스만. 두 번째, F5가 요 사이일 때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F5가 n보다 크고 F5가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n보다 크고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도 우리는 보는데 똑같이 n이 2보다 크고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요 5보다 클 때 이렇게 나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무리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아까 집어넣었을 때 f의 5 값을 똑같이 집어넣었을 때 요 값이었죠. 그렇죠? 그럼 그대로 쓰면 마이너스 a 루트 5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 누구보다 n보다 크고 누구 2분의 3n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n 넘어가니까 2n 되고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인데 아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n이었으니까 얘 뭐가 되냐면 플러스 2분의 n 이렇게 바뀔 거고 루트 5 마이너스 n 그 다음은 여기 n 넘어가니까 뭐가 돼요? 2분의 5n 이렇게 돼요. 그리고 n 이렇게 다 지워주고 분모 2 곱하면 4보다 크고 그치? 루트 5 마이너스 n 되고 얘는 뭐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 근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 범위 안에서 지금 속하는지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n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죠. 아니, 크거나 같고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n을 만들기 위해서 5를 더하니까 얘는 3이 되고 얘는 0 이렇게 돼요. 그치? 그리고 나서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뭐가 돼? 루트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루트 5 마이너스 n이라는 애는 루트 3보다 지금 뭐가 되냐면 작다가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지? 루트 5 마이너스 n이? 루트 3이라는 거는 1점 땡땡땡 값이잖아. 근데 여기서 얘가 4보다 크다고 했는데 1점 땡땡땡보다 작아야 되는데 4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만족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탈락,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n이 뭐일 때? 5보다 클 때를 보는 거야. 이때는 어디 집어넣냐면 유리함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유리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뭐 했었지? 범위가 요거를 만족시키는데 이 범위에서 존재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F5 넣었을 때 값이 뭐였냐면 요거였어, 요거. 그래서 3분의 A로 뺐을 때 5-n 이렇게 있었고 마이너스 n 이렇게 됐을 때가 이게 F5였고요. 이게 n보다 크고 2분의 3n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일단 n을 여기다가 할게. 그러면 얘는 2n이 되고 여기 n 더하니까 2분의 5n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2분의 5n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a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n 대입할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n 되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6분의 n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n 이렇게까지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6을 곱할게. 6을 곱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6이 12n. 그 다음 6 곱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요. 6 곱하니까 3, 5, 15n 이렇게 돼요. n 없앨 수 있죠. m을 선생님이 여기 있어놓고 안 했네. 여기 n이 여기 있었어 원래 여기 n. 그치? 그리고 n을 지울게. 여기도 왜 나 n 다 지운 거야? 다 n 있는 거예요. 6만 곱한 것 뿐이야. 그리고 나서 n을 딱 나눠. n 이렇게. 그럼 지금 다시 써보면 뭐가 되냐면 12에 n-5 되고요. 얘가 15 이렇게 됐어. 그럼 n의 범위는 뭐가 되니? 넘어가니까 17보다 크고 뭐보다 2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죠. 근데 이 범위는 n이 어디였을 때냐면 5보다 큰 범위에서 만족하는 거야. 그럼 5보다 크고 이 범위가 되는 거니까 결국 이 범위는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n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18, 19, 20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n을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 더하라고 얘기했겠지?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요. 아까 17, 18, 17, 18이 아니라 18, 19, 20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1이 나왔었어요.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되겠다. 그럼 더하니까
얘는 29. 29 더하기 둘이 더하는 거니까 39. 그럼 뭐가 돼요? 68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8이 돼요. 더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었고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뭐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요거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GT라고 할 때 이런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문제의 유형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저런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꼭 다시 한번 푸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